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연력학 실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서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권정태입니다. 자, 실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대면해서 학교에서 모였다면 이제 실험 조교님도 소개하고 또 조편성도 하고 해서 조별 서로 그 친목도 다지는 시간을 먼저 가졌을 텐데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모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우선은 그래서 제가 수업 계획서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찾아서 보시는데 이 이제 앞부분에는 성적 평가 방법, 그리고 교과목 해설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정보가 나오고, 뒷면에는 주별 수업 계획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주별 수업 계획이 지금 이 계획대로 하기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진행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평가 방법은 출석 20%, 중간고사 시험 30%, 그리고 실험 보고서 50%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산점으로 10점을 퀴즈 문제를 몇 문제 내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퀴즈 문제를 강의 끝나면 블랙보드에 탑재할게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셔서 퀴즈 문제를 풀어서 올리시면은 출석 체크 겸 또 강의에 대한 공부 겸 해서 10점 가산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보고서 50% 이게 중요한데 속히 이제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서 학기 중간에라도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실험을 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늦춰서라도 기중에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잘 노트 정리하십시오. 노트 정리 잘 하시고 실험에 대한 것은 이제 모여서 실험에 대한 그 내용들은 정리해서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그 한 학기 동안의 이 실험 과목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4주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실험을 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면 추후에 공지를 해서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 모여지면 실험 조 편성을 하고 세 가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열 유동 가시화, 즉 적외선 카메라 아실 거예요. 적외선 카메라, 그 사람 몸 또는 이미 이 상온 근처에 그 물체에서는 적외선이 나오는데 그 적외선 파를 감지해서 그림으로 그리면 온도 분포를 알 수 있어요. 마치 사진 찍듯이. 그래서 그걸 온도 유동 가시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온도 가시화가 되겠죠. 온도 분포 가시화. 정확하게 하면 온도 가시화, 온도 분포 가시화 실험. 이게 흔히 말하는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적외선 감기에 걸렸다거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잘 세팅해서 찍어보면 그 부분만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그냥 바로 식별을 할 수 있어요. 비접촉식으로. 그걸 하면 좋겠고요. 온도를 측정할 때는 보통 온도 센서를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대고 측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죠. 뜨거운 온도. 이 센서가 녹아버릴 정도예요. 뭐 수천도의 온도 같은 건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럴 때는 비접촉식으로 해서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그 온도 측정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실험으로는 냉동기 실험입니다. 냉동 사이클이죠. 냉동 사이클, 냉동 실험, 냉동 사이클 실험. 연력학 시간에 배웠죠? 냉동 사이클. 그래서 그 냉동 사이클을 실제 실험 장치를 가지고 실험해서 그 냉동 사이클의 pH 선도도 그려보고 또 그 냉동기의 COP 기억나세요? COP 성능 계수 Coefficient of Performance 성능 계수죠? 성능 계수가 얼마인지 측정해보는 그런 실험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실험은 강제 대류 열전달 실험이 되겠습니다. 대류 열전달 강제 대류 이렇게 세 가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사주 강의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실험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는 것이 그 실험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뽑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죠. 데이터를 해석하는 건데 데이터를 해석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측정을 비교적 가능하면 정확히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게 100% 정확하지가 않죠. 오차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오차가 있으니까 그 오차를 가지고 내가 측정한 데이터의 오차가 각각 1%인데 이걸로 이 측정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종 결과물이 있을 때 그 결과물의 오차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게 몹시 중요해요. 우리가 열 전달 개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를 꾸며서 질량을 흐르게 하고 온도를 측정해서 질량 측정, 온도 측정을 통해서 열 전달 개수를 측정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측정하는 것은 질량 물량, 그 다음에 온도 두 가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오차가 있겠죠. 또는 불확실성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오차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각각 100% 정확한 게 아니고 90% 정확하다, 99% 정확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오차가 있다고 치면 그 m닷과 델타 t를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측정한 값 가지고 계산을 해서 열량 q닷도 구할 수 있고 또 열전달에서 h도 구한다면 그 값은 나오는데 그럼 그 값은 오차가 얼마냐?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한 오차가 계산한 결과값의 오차로 전파가 됩니다. 오차가 전파가 돼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왜 전파가 되고 그러면 측정값의 오차가 결과값의 오차로 어떻게 전파가 돼서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법을 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하면 이게 오차 해석입니다. 오차 해석 또는 불확실성 해석. 그래서 온라인 사주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오차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주 동안에 앞으로 측정값의 오차가 얼마라고 알려주면 그걸로부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아웃풋, 그 결과값의 오차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 전 단계로 기본 개념들, 주요 기본 개념 및 용어 정리를 간단히 하고 그런 다음에 오차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차 해석이 없으면
실험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실험 측정은 실험 장치 만들어주면 온도도 측정할 수 있고 유량도 측정할 수 있고 압력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해서 열전달기에서 얼마나 뽑아냈어.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것을 쓰면 이제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또는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계산해낸 열전달기수의 오차는 얼마입니까? 불확실성에서 하셨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로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야죠. 거기까지 해야 이제 실험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측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측정 플러스 불확실성 해석 이 두 가지가 완료가 되어야지 이제 제대로 된 그 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 오차에서 전 단계 오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차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기본 용어 및 개념. 이 오차란 말을 제가 썼고 또 동시에 프락티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비슷하면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달라요. 오차라는 말은 많이 들어가죠. 에러가 얼마다, 오차가 얼마다, 측정 오차가 얼마다. 온도를 측정했는데 온도의 측정 오차가 상대 오차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다. 또는 절대 온도로 했을 때 0.1도의 절대 오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말하는 오차가 이제 이 오차인데요. 오차의 정의는 뭘까요? 측정값이 있는데 무엇과 차이가 있다는 거지. 어떤 값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참값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값이 나왔을 때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죠. 참값의 차이. 오차가 없으면 참값을 바로 찾는 거죠. 그래서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니까 그냥 절대값, 측정값 빼기 참값, 또는 참값 빼기 측정값이죠. 그거를 오차라고 정의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절대 오차. 그 값 자체. 이제 이것을 상대 오차로 하면 몇 퍼센트냐라고 할 때는 나누기 참값. 상대 오차로 다시 써보면 상대 오차는 이제 절대 오차 나누기 즉 측정값 빼기 참값 차이 나누기 기준은 이게 측정값을 삼아도 되고 참값을 참아도 될 텐데 참값을 안다면 참값을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참값. 만약에 참값을 모르는 상황이면 그냥 측정값을 써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정의상 오차의 정의상 측정값 빼기 참값이니까 참값을 모르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차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측정했을 때 참값을 아는 경우에는 오차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절대 오차도 알 수 있고 상대 오차도 알 수 있고 여기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 안의 온도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여기 온도 센서로 지금 잰다고 해봐요. 그래서 측정해 보니까 15도, 15.1도, 14.9도 왔다 갔다 하겠죠. 온도를 측정하면 온도가 그냥 완벽하게 15도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깔끔하게 계속 15도만 잊혀지는 게 아니고 온도계를 보면은 만약 온도계의 그 디스플레이 되는 값을 아주 면밀하게 보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비록 이 방이 열적인 평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값으로 계속 완벽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오차 같은 것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럴 때 평균적으로 측정해 보니까 T 매저 평균값이 15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참값이 얼마입니까? 참값을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참값을 아는 상황이 간혹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참값을 모르니까 그냥 측정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오차 또는 살대 오차를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오차라는 말이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참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오차를 추정할 수밖에 없겠지. 추정 오차. 그래서 추정 오차라는 말을 쓰는데 추정 오차를 다른 말로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개념은 오차지만 참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 추정 오차 또는 오차의 추정값. 추정 오차. 참값을 알면 오차, 참값을 모르면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불확실성은 영어로 하면 uncertainty죠. uncertainty. 그러면 uncertainty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게 이제 문제죠.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드릴 텐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개념은 뭐냐면 측정할 때 얼마나 정확한가 값이 또는 얼마나 정밀한가 측정 계기가 측정 센서가 얼마나 정밀한가 또 우리가 측정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나 이런 말을 하는데 정확도와 정밀도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냥 그동안 정확하다 정밀하다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정확도는 영어로는 accuracy라고 해요. accuracy A-C-C-U-R-A-C-Y accuracy와 정밀도는 precision이라고 해요. precise하다, 정밀한, precision. 정확도와 정밀도를 구별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떻게 되지? 정확도와 정밀도? 그러면 국가대표 양궁 선수를 뽑는데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가 이제 최종 결승전에 올라서 이제 5발의 그 화살을 날렸어요. 그래서 A가 이제 여기 10점, 8점 이런 식으로 10점, 9점, 8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A는 5발을 쐈는데 A는 이런 식으로 쐈다고 치고 B는 자 이렇게 쐈다고 쳐봐요. 보이시죠? 여기 A는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쐈고 B는 이렇게 쐈어요. 그럼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A가 더 높은 점수가 있죠? 이 공간 안에 들어가고 여기는 밖에 모여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우승을 했고 여기 준우승을 했어. 근데 이제 여러분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이제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그래서 국제대회에 나가야 돼요. 두 명 중에 한 명을 이제 잘 골라서 잘 연습을 시켜서 국제대회 우승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A입니까? B입니까? B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왠지 요걸 선택할 것 같아요. 얘보다. 타격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타격해보면 이렇게 보인 사람, 소위 뭐라고 해요? 뭐 탄착근이 형성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점수는 높은데 얘는 점수는 낮고, 근데 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요 관역에 더 가까우니까 정확하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다. 오른쪽보다 더 정확해. 이게 참값이라고 생각해봐요. 참값. 참값에 더 가깝죠. 이게 정확해. 얘는 쟤보다는 부정확해. 근데 측정값이 모여 있어요. 측정값이 모여 있다는 걸 다른 말로 정밀하다고 해요. 정밀하다. 측정값이 모여 있는 정도 또는 흩어지는 정도를 정밀하다, 프리사이즈하다. 그 다음에 참값에 가깝다는 것을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액큐리하다, 프리사이즈하다. 그래서 측정을 잘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 측정계가 가능하면 정밀해야 되겠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걸로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정확하면서도 정밀한 것.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정확도와 관련된 이런 오차들이 있다면, 이런 오차들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 나왔다고 치면, 요게 이제 정확도와 관련된 오차가 되겠네요. 이게 편의 오차, 바이어스 되죠. 편의 오차. 여기서는 요 다섯 개의 평균이 이 정도라고 치면은, 여기서 요만큼 지금 바이어스 됐어요. 편의 오차, 정확도와 관련된 오차, 편의 오차. 그 다음에 정밀도와 관련된 오차는 요 흩어져 있는 정도니까, 요 다섯 개의 요 크기 정도, 요 크기, 이게 이제 정밀 오차. 여기서는 대략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정밀 오차는 이제 계산을 하는 요령이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요 크기 정도, 요게 이제 정밀 오차. 그래서 편의 오차와 정밀 오차를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차는 이 두 가지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편의 오차를 줄일 수 있을까? 군대 얘기했는데 이거 줄일 수 있어요? 탄착근이 이렇게 형성되면 이거 줄이죠. 이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요. 보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편의 오차는 보정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밀 오차는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원래 손떨림이 있는 친구들은 이걸 편의 오차는 줄여도 이렇게 항상 흩어져서 나오고, 원래 이 품질이 좋은 이 센서는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유한 값이야. 정밀성은 그 센서 자체의 퀄리티라고 보면 돼요. 고급 센서는 이게 정밀하게 찍혀. 그래서 캘리브레이션만 잘해서 편의 오차만 줄이면 이제 이 참값에 가깝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밀 오차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측정이 되지만, 우리가 실험에서 정밀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자세히 이제 할 텐데, 더 많은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은 평균 낸 만큼 오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내어서 그냥 각각의 데이터로 평균 내는 게 아니고, 그룹별로 평균 데이터를 만들고 평균 데이터를 다시 평균 낸다. 이렇게 하면은 오차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밀 오차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편의 오차는 측정값들이 참값으로부터 벗어난 정도, 즉 정확성과 관련된 오차. 정밀 오차는 측정값들이 서로 뭉쳐진 정도 또는 서로 흩어지는 정도. 그래서 정밀도와 관련된 오차가 되겠습니다. 개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중요 용어는 감도가 되겠는데, 감도. 측정 센서의 감도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감도. 감이 좋다. 센싱. 센서티비티라고 해요. 센서티비티. 센서티브하다. 예민한 사람은 센서티브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도는 S라고 쓰면 S는 델타 인풋분의 델타 아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델타 인풋은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이에요. 이게 온도나 압력이나 이런 거, 실제 물리량,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 예를 들어서 온도라고 해봐, 온도. 그리고 이 아웃풋은 그러면 온도 센서에서 나오는 눈금, 온도계, 온도계의 눈금의 변화죠. 눈금의 변화, 물리량의 변화. 즉 온도가 변하면 눈금이 바뀌죠. 그래서 온도가 실제 1도가 올라갔는데 눈금의 그 1도가 한 칸으로 되어 있으면 감도가 1인 거고, 그게 두 칸으로 되어 있으면 감도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계의 이 눈금이 개수가 더 많을수록 더 센서티브한 거죠. 그래서 감도가 좋을수록 이제 측정 장비는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5가지의 용어를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번째는 이력 현상이 있습니다. 특정 계기와 관련된, 센서와 관련된 중요 현상으로서 이력 현상이 있는데, 이력 현상은 히스테리시스라고 불러요. 히스테리시스. 이건 어떤 거냐면, 온도를 쭉 올려가면서 온도계를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쭉 열을 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인풋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리면서, 이거 온도계, 그다음에 열 또는 이게 온도, 인풋을 쭉 올려가면서 온도계 측정을 해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기계적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반대로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측정을 하니까 그대로 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길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대부분은 거의 일치하겠지. 좋은 센서는 이 이력 현상이 없는 거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 물리량이 증가할 때 측정하는 때와 감소시키면서 측정할 때 차이가 생기는 현상이 이력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력 현상이 있으면 별로 안 좋죠. 센서에서는. 주로 이게 이제 비가역성 때문에 생깁니다. 비가역성. 연력학에서 기계적 마찰. 그 다음에 탄성. 그 용수철 같은 걸로 그 무게를 측정하는데 오래 쓰다 보면은 점점 부정확해지죠. 이력 현상이 누적이 돼서 그렇죠. 또 뭐 자기 효과, 열적 효과, 이런 그 비가역성이 있는 센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이력 현상 때문에 센서의 정확도나 정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 현상이라는 물리적 개념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정. 아까 제가 편의 오차를 주기 위해서는 보정을 해야 된다,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죠. 캘리브레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훨씬 더 정확한 센서하고 같이 나란히 놓고 온도계라면 온도를 쭉 측정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 좋은 센서하고 그 차이 값들을 이제 다 실험으로 구한 다음에 실제 측정할 때는 그걸 빼주면 되겠죠. 그걸 틀리게 된다고. 다음 시간에 이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그 오차와 불확실성에 관한 해석, 불확실성 해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